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앱 검색에도 나옵니다.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한 달은 무료니까 많은 이용을 좀 바랍니다. 둘째 달도 29,000원대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볼 수 있거든요. 매달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대지입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건물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물. 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딱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정도면 기둥하고 벽체 위에 지붕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뭐 등기는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요 형태를 갖춘 시점이 언제냐를 봐야 됩니다. 건물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 뭐 건축물 대장도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됐고요. 근저당 설정권자가 경매를 넣게 됐네요. 이런 경우는 앞에 뭐라고 배웠죠?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21년 4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그 건물, 해당 땅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를 보자고요. 자, 우선 건물에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만 나와서 저희가 토지 등기만 지금 업데이팅 되어 있는데 요거 건물이 있는 경우도 업데이팅 되도록 저희가 얘기는 해놨고요. 실제 건물 등기가 없으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곡면 사곡리 271-7번지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디스코 기억나세요? 앞번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디스코라고 누르시면 앱입니다. 부동산 관련 앱인데요. 요렇게 디스코 등기로 확인한 실거래가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검색에서 디스코가 나옵니다. 그렇게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왼쪽 상단에 주소 검색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번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번입니다. 감곡면 사곡리.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나오고 건물을 클릭해 보면, 자,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했는데 여기 왼쪽 편에 건물에 대한 정보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건물 정보가 없다고 나와요. 요거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1년 4월에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1년 4월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제 건물의 시점은 알 수가 없죠. 언제부터 있었는지. 자, 아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였죠? 등기가 없을 때는 가장 확실한 게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착공일자가 언젠지를 보고 지은 시점을 가늠을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1, 2년 된 게 아니라 꽤 몇 년이 되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공일자가 언젠지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보느냐?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카카오맵, 이게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맵 검색하면 이런 앱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주소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 편에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해당 위치가 위성지도로 표기가 됩니다. 혹시 요 그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스카이뷰 있거든요. 지도에서 오른쪽에 스카이뷰 요거 누르시면 위성지도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보면 된다고요? 자, 보시면 이 근저당 시점 21년 4월 27일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어요. 근저당 시점 이전부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근저당권자 김씨하고 해당 건물의 건축주하고 동일한지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방법. 자, 우선 21년 4월 27일 근저당 시점보다 좀 날짜를 빠르게 해서 위성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카이뷰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자 19년은 없고 18년은 있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게 연도별로 한 2, 3년에 한 번씩 다음에서 위성지도를 찍어서 히스토리 연도별로 보통 이게 1, 2월에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2018년 1월 내지는 2월인데 보이세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 21년 4월 27일 근저당 설정 시점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법정지상권 성립의 확률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자, 돈 빌려줄 때부터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건물이 지금 땅 주인하고 동일인물이었는지까지만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어디죠? 음성군의 건축 관련 담당자, 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건축주가
요 이름을 떼시고요. 요 토지주를 떼시고요. 토지주 이름을 떼시고 이 건축주가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실 때는 최초에 허가 넣은 사람하고 지금 건축주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초 건물이 올라왔을 때는 착공, 허가 넣고 착공까지 넣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건축주가 있을 텐데 이 건축주가 명의를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소유주가 누구인지 A씨에서 B씨로 변경된 게 없는지 건축주가 바뀐 적이 없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 바뀌었다면 이 두 사람의 이름, 소유자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토지 등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요거 착공 신고가 2017년 1월부터 됐네요 했을 때는 건물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토지의 소유주 여기 등기에 나오잖아요. 이건 토지가 건물로 나왔기 때문에 등기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토지의 소유주가 2017년 1월부터 소유주가 어쨌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김씨돼 있고요. 자, 16년에 매입을 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가모로 바뀌었네요. 21년에. 그럼 주식회사 가모하고 아까 김모씨하고 소유주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토지의 소유주하고 지자체 허가권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건물의 건축주 허가 내고 착공 내고 준공까지는 안 왔지만 이 건축주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소유주가 중첩이 된다 하면 이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같은 명의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토지의 명의자하고 지금 토지의 명의자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건축주를 봤더니만 같은 적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을 안 한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땅이 A씨고 자, 이게 지었어요. 이게 17년 1월부터 착공을 시작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건축주가 B나 D씨인 경우 근저당이 아까 21년 4월이었잖아요. 그죠? 이 근저당 E씨에 의해서 경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을 따져야 됩니다. 근저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기한 경매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따지는 건데 이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동일한지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기에 등기가 없고 건물 소유권에 대한 조사가 안 되니까 처음 건물을 낼 때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이 건축주가 누군지 제가 이름을 일일이 확인을 한 거죠. 그죠? 지자체 이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는 이 건물이 착공이 시작된 시점을 건물이 생긴 시점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갭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착공을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토지주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아까 보니까 김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도 하나 있었죠.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21년 4월 이전에 바뀐 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중에 건축주가 Y나 Z가 나온다. 허가권자가 Y나 Z가 나온다 하면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사실 이거 저희가 부동산 물건 찾는 거 연습할 때 저희 중개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위성지도 보면서 입지나 이런 거 대입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인 분들에게 이런 거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한 허가를 낸 사람, 착공계 낸 사람, 그게 이제 건축주거든요. 이 건축주를 확인하고 착공을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착공 이후에 건물이 생기고 뼈대가 만들어졌겠지만 착공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 토지의 소유주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다면 한 사람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봐서 이 건축주와 동일한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왜? 근저당 시점에 건물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아까 저희가 지도로 봤을 때 2018년에도 건물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근저당 시점보다 먼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가 동일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근데 건물에 등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언제부터 허가를 냈고 착공,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을 공사하기 시작한 날짜가 언젠지 그리고 이 허가를 낸 사람, 건축주가 누군지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 토지주와 이 건물이 뼈대를 형성한 시점 착공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때부터 토지주가 이 건축주와 동일한 게 있는지만 봐가시면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초보분들이 하시기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 몇 번 해보면 습관이 되면요. 이것도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문의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또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실무까지 보도록 할게요. 실무까지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고안면 우천리 농지입니다. 농지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컨테이너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하우스, 비닐하우스 뼈대 같은 것도 보입니다. 땅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매각 조건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철 파이프 구조물이 이거는 비닐하우스 뼈대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매각 제외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가 있나 봐요. 이게 매각 제외가 돼 있네요. 아니면 하나인데 차양처럼 돼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이게 법정지상권을 따져봐라 라고 해서 매각 조건에 법정지상권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자, 내려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지나 이런 건 빼고 법정지상권만 제가 볼게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자, 근저당이 있고요. 자, 요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도심의 농지나 땅을 볼 때는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컨테이너 박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컨테이너를 완전히 다른 게 견고하게 박아놔가지고, 예를 들어 안에 뭐 급수나 배수 시설 뭐 이런 게 완전히 다 돼 있고 집처럼 돼 있다 이러면 성립 여부를 좀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농촌에서 창고 형태로 쓰고 잠시 쉴 수 있는 방처럼 쓰고 그런 거는 들어 올리는 차가 와서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이거는 뭐 인도 명령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비닐하우스도 이 비닐을 쉽게 좀 이렇게 거둘 수가 있잖아요. 저것도 어렵지 않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어떤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진짜 뭐 원예관처럼 안에 막 엄청 시설 잘 해놓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근데 이제 성립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 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입찰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저희 감정평가서에 이제 사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보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실제 사실과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두 개로 돼 있네요. 네.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창녕군 대안면 모전리. 자, 요게 주택이네요. 주택인데 자, 보시면은 건물만 매각도 아니고 토지만 매각도 아니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네. 이런 경우 여러분들 비도심에 가보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 땅 위에 상대방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건물이 상대방 땅 위에 경계를 침범한 경우, 요런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으니까 살펴봐라 라고 매각 조건에 뜹니다. 근데 요런 경우 비도심에 있는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 다 그러고 살거든요. 내 경계가 넘어가기도 하고 좀 물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야 뭐 서로 내가 새로 지을 때 상대방 넘어온 몇 평수만큼 잘라가든지 뭐 그거는 그때 얘기고, 보통 비도심에 이제 집을 살 때는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수선해서 살든가. 그렇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 온전하게 토지 건물이 나와 있잖아요. 집이 아주 오래전에 지었어요. 뭐 한 10평, 12평 되는 뭐 한 5, 60년 전에 지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시골에 살다 보면 그 집은 등기하고 건축물 대장 그대로 놔두고 계속 좀 조금씩 증축합니다. 개축도 하고 막 수리를 해요. 더 늘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도 나옵니다. 왜? 등기에는 없는 그런 규모가 큰 주택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등기상에는 건물이 11평인데 매각물건 현황을 보게 되니까 주택이 2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옛날부터 지은 집이더라고요. 사용승인일을 보시게 되면 1955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8평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평짜리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조그마한 오래된 집인데 자꾸 이제 크게 지은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매각제외라 하더라도 이 실제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건물 토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그냥 매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용을 조금 주면 되죠. 나중에. 그죠? 뭐 과한 비용을 요구하면 뜯어가라 하면 되고.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요게 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협의사안입니다. 협의사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의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건물이 상대방 장을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이게 아니고 같이 나왔는데 법정지상권을 언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만 매각이라고 나왔고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경우는 근저당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건물이 만약에 있다면 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주, 등기가 있다면 등기, 건축물 대장을 비교해 보면 되고, 등기가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건축주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2018년 6월 26일이 근저당 시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소를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해서 디스코에 저는 넣어봅니다. 뭐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 띄고 등기를 확인하고 이래 보셔도 되는데 저는 습관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경매정보지에 따라서는 이 토지 말고 건물의 등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꼭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디스코에서 자, 클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니까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자, 착공일이 20년 6월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1년 11월입니다. 자, 이러면 소유주가 명백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허가는 18년인데 착공이 20년 6월이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년 6월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이거는 뭐였어요? 근저당 시점이 18년 6월이네요. 그러면 이때는 건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논할 필요도 없고 같냐 다르냐를 볼 필요도 없고 이미 근저당 시점에는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돈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없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맵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는 방법. 자,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위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 스카이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인데 최근에는 요거 건물이 보이죠, 그죠? 자, 18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18년에는 없죠? 이게 18년 1월에 위성지적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이 근저당 시점이 2018년 6월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번 그냥 테스트 차 보여드린 거고 아까 대장상의 정보로 봤을 때는 허가일이 건축 허가일이 18년 3월이고 착공일이 20년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봤을 때는 근저당 시점에 건물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근저당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은행이거든요. 신한은행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은행 금융권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을 따져볼 수 있는 근저당 시점이 있고 금융권이라면 해당 금융권에 물어봐가지고 돈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요렇게 보면 가장 정확하고 요거는 또 물어보지 않더라도 요렇게 허가일자 착공을 언제 했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대비해 볼 수 있는 게 카카오맵으로 해당 연도 열어서 봤을 때 없으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나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위성지도로 이렇게 연도별로 보시고 허가일과 착공일 그리고 착공자가 누군지 그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물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고 토지만 나왔네요. 법정지상권을 따져봐라 라는 얘기고요. 자,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아까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니까 요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관습법상이라는 게 법률로 명시된 게 아니고 그간의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제시 외에 주택 31평 있고요. 창고도 7평 있는데 매각 제외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땅만 나온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건물은 소유주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주택을 보시면 이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주택인데 요게 실제 가족 명의였다가 증여가 되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근저당권자가 금융권이 아니고 좀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제 건물에 등기가 있는지 봐야 되고 건물에 등기가 있다면 등기의 히스토리도 봐야 됩니다. 10년, 20년 전 거. 보통 한 10년 전 거, 그 이전 거는 등기에 좀 안 나옵니다. 폐쇄 등기까지 열어가지고 이전 소유주가 누군지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근저당 시점을 볼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생긴 이래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동일인이었던 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만약에 이게 25년 전에 생긴 건물이다 하면 2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건물의 등기상의 이제 소유주 변환, 뭐 건축물 대장이든 소유주의 변경 상태 봐야 되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토지주의 변경 사항도 등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요 등기 떼면 아마 한 25년 전께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1999년께 나오네요. 그전 소유자 건은 누군지가 안 나오잖아요. 폐쇄 등기, 이전 등기 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맞춰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아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 압류든 가압류든 그런 것들 중에 건물이 좀 오래됐다 이런 거는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하겠거니 하고 패스하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 물건은 너무 좋아.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만 안 되면 너무 좋은 물건이 하면 따져보셔도 돼요. 근데 웬만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물이 등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지은 신축이 아니고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근저당권이 아닌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걸로 경매가 진행된 거는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건물의 등기도 보시고 토지 등기도 보시고, 혹시 등기가 없다면, 건물 등기가 없다면 건축주가 누군지, 언제부터 착공했는지, 그 다음에 위성지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언제부터 건물이 있었는지, 등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실제 건물이 생긴 최초 시점부터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비교해보면서 같은 명의자가 있으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이렇게 따져보셔도 되는데, 건물이 좀 오래된 경우는 그냥 동일인인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건물의 등기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지은 지가 25년 뭐 이 정도 돼 보이거든요. 저희는 하도 많이 보니까 쭉 폐쇄 등기까지 등기소에 가서 달라 하면 주거든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건물 토지 등기를 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오래된 건물 중에 근저당 설정이 안 돼 있고 압류나 가압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따지는 거는 좀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건물이 오래된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 당시에 근저당권자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에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지목이 이제 대지가 아닌 거 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디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건물이 묵어간 것 같은데 볼게요. 자, 건물의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묵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유주를 따져보기가 더 어렵죠.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무허가 건축물 대장 지자체에 물어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주, 세금 내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해서 실질 소유주를 확인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죠. 등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따져보니까 없을 것 같아서, 지목이 임야라서 없네요. 자, 다음으로 이 물건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 토지만 나왔고요. 법정지상권 따져봐라 라고 하는데, 자, 내려볼게요. 자, 토지는 매각에 나왔는데 이건 다 매각제외랍니다. 주택이 있네요. 7평, 4평.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창고도 있고. 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다 제외라고 합니다. 뭐 비닐하우스야 뭐 매각제외라도 지상권을 따져보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대추나무 이런 것도 수목 같은 경우도 지상권 성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상권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요 주택이 등기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복사해 볼게요.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코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위치네요. 여기 위치. 자, 여기 위치고 건물 한번 볼게요. 건물에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네요.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아이고, 사용 승인일이 1940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게 근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인지 근저당권이 아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지 보도록 할게요. 근저당권자가 있네요. 자, 개인인 듯한데 3,300. 자, 그러면 2008년 이전에 이 건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로드뷰는 2008년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자, 2008년에 건물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자고요. 주택이 몇 평 안 되잖아요. 아까 7평, 4평이었는데, 자, 주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으로 검색합니다. 자, 해당 위치는 여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주택하고 이런 게 있네요, 그죠? 하우스 있고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스카이뷰로 2020년 있고 쭉 내려봅니다. 2008년까지 있죠. 자, 2008년의 위성지도인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지붕이 보이네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1940년대에 있으니까 온전한 크기의 형태로 2008년 당시에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8년 12월 이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 건물 등기를 떼봐야 되겠죠. 2008년 이전부터 지금 이게 토지의 소유자거든요. 토지의 소유자하고
건물 등기를 떼가지고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한 적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치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몇 가지 좀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가장 핵심은 건물이 언제 있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 시점보다 빠른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저당 시점보다 빨리 건물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이건 등기를 보든지, 등기가 없는 경우는 아까 위성지도하고 지자체 허가권자의 허가일자, 착공일자 요거 가늠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가늠해서 건축주하고 토지의 주인이 한 번이라도 같았는지를 비교해봐서 그 조건이 충족한다라면 지상권 성립한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안 맞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한 7,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뭐 땅만 나온 경우, 건물이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좀 크다를 염두하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법정지상권은 좀 어렵습니다. 세세한 사례에 따라서 또 조금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건물이냐, 견고한 지상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온전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을 착공 시점으로만 무조건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착공하고 나서 나중에 짓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더 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베이스가 되는 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 자, 요게 베이스인데 그게 없는 경우는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착공일자, 그리고 허가일자, 그리고 허가권자가 누군지, 건물이 그 전부터 있었다면 요거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토지의 소유주하고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특수물건이고 유치권 못지않게 어려운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사례가 많고 물건도 다양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지상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다 보면 감이 오십니다. 자주 접하고 자주 분석하고 자주 물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요령이 생겨요.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대입하는 방법, 건물이 그 전에 있는지 그 뒤에 있는지 그 정도 하고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그 정도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